자, 여기를 할게요. 여기. 그래서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다. 그죠? 공동신청. 공동신청을 할 때 이제 양쪽에서 신청하는데 양쪽 중에서 한쪽을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 그래요. 네.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은 등기 성질상 공동신청하는 등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죠? 예,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예, 그럼 보존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존 등기는 양쪽의 개념이 없냐고. 전제를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양쪽의 개념이 있는 등기에서 한쪽을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보존 등기는 혼자 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다고.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는 내 주소 내가 혼자 고치는 거죠. 양쪽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럼 주소 변경 이런 것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고받는 거냐고. 양쪽이 나오냐고. 양쪽에서 한쪽을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 개념 잡으셨나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은 만들어주는 설정자하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말소 등기도. 말소 되는 사람이 있고 말소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쪽의 개념이 있을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익을 얻는 사람.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쪽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권리냐 손해냐라고 하는 개념의 기준은 권리를 기준으로 본다.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의 이익을 등기 권리자, 권리의 손해를 등기 의무자. 그럼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게요. 그럼 이익이 어느 쪽?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권리를 취득하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돈의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이익이죠. 매도인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한다. 자, 10억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이익이 되는 사람. 전세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 권리를 취득하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 손해인 거라고. 등기 의무자. 전세금은 받지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전세금 10억이었는데요. 15억으로 증액을 할게요.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을 할게. 그럼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전세금 올리는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을 한다. 그럼 누가 이익? 누가 이익이에요? 에? 누가 이익이에요? 여기서 흔들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전세금 5억이 늘어났죠? 그럼 돈은 더 주냐고. 전세권자가 주인한테 5억은 더 줘도 권리는 더 큰 걸 취득하는 거라고.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하면 전세권자가 이익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거꾸로 감액을 하면은 돈은 감액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대신에 권리는 작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보셨는데, 자, 이때 자, 요새 잘 나오는 문제. 자,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매수인이고 매도인이야.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취득하는 쪽이잖아요. 등기 권리자가 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했던 이 얘기는 다 절차법상의 개념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절차법상. 아까 여러분들 다 대답하신 게 다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법상의 개념도 있어요.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은 뭘 기준으로 표현하냐면 등기 청구권. 그래서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죠.
등기소에다 뭐 한다? 등기를 신청. 요거는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신청이라는 말은 등기소에다 신청하는 거. 근데 실제법상으로 이 신청을 할 때 공동 신청이 된다고. 원칙이 공동 신청. 혼자 신청하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상대방한테 등기 신청에 협력을 요구해. 그것을 등기 청구라고 한다. 청구. 그래서 지금 뭐냐면 등기 청구라는 말하고 등기 신청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요. 말을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 거?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하는 게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등기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한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얘기예요. 일방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 얘기냐고. 그래서 이건 사건, 그다음에 실체권,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신청은 등기소 국가기관에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공권, 절차법상 권리. 그럼 등기법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신청, 이거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은 실체법이냐고.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의무자라는 개념은 청구를 누가 하느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라고. 실체법상의 개념은. 그럼 보통은 누가 등기를 청구하죠? 매매할 때. 누구예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청구를 이쪽에서 했죠. 이쪽에서 청구하는 것이 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그럼 매도인은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방향이 매도인도 매수인한테 등기를 빨리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는 청구잖아요. 등기 인수 청구. 청구를 누가 했죠? 매도인이 했잖아요. 그 매도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럼 매수인은 받을 의무가 있다 해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체법상의 개념은 청구를 누가 하는지 보는, 청구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개념은 청구를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청구를 누가 했던지 간에 그 등기로 인해서 새로 등기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익이 되는 사람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냐고. 그래서 절차상 등기 권리자하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기 인수 청구를 할 때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르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는 문제. 자, 병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병은 을로부터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럼 병은 2번 등기의 당사자죠. 2번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2번 등기가 되려면 전제가 1번 등기가 돼 있어야죠. 을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을에서도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1번 등기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라면 갑이랑 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을이 이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등기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다고. 현재 갑명의로만 되어 있고 최종 매수인은 병이에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1번 등기를 누가 해야 되는데,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1번 등기를 안 하면 대위할 수 있다고.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예요. 그래서 병은 누구의 등기를? 을의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병은 왜 대위할 수 있냐? 근거가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 을은 병의 채무자라고 하고요. 그럼 갑은 병의 누구? 제3채무자. 명칭이. 그래서 법률 용어에 제3채무자라는 말의 뜻은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해요. 자기의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제3채무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시험제 대위 등기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갑을병이 딱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대위라는 표현만 딱 나오면 갑, 을, 병. 이 그림이 나와서 맨 앞에 갑을 누구라고 부르고 제3채무자, 을이 채무자, 병이 채권자. 그래서 1번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데요. 이때 1번 등기는 대위 등기를 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원칙. 공동신청이에요. 등기는 공동신청이에요. 원래 누구랑 공동? 갑하고 을이랑 공동인데 지금 을이 안 하고 있다고. 그럼 병이 대위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대위? 을을 대해서 을 대신 병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갑하고 병이랑 공동으로 해요. 되셨나요? 갑하고 병하고 된다. 을을 대위해서 병이. 그러면 이제 실제법상 표현을 하면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라고. 말 들으셨나요? 대위 등기 병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해서 병이 갑에게 청구를 해서 갑이 응해서 갑하고 병이랑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갑이 병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채권자 대위 소송이에요. 그럼 소송에서 판결을 얻으면 단독으로 하는 거라고. 판결이 아닌 이상은 공동. 그럼 이것도 청구하는 거냐고. 자, 이 상황에서 대위 등기가 됐대요. 그럼 이 1번 등기할 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청구 누가 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누구 앞으로 등기했냐고.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병이죠. 실체법상 위반이 나오면 뭘 따지시라고? 청구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걸 따지시라고. 그럼 누가 청구했죠? 병이 청구했잖아요. 을이 청구한 거 아니죠.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병이라고. 그래서 요 등기를 할 때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한다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개예요. 등기 인수 청구할 때하고 대위 등기할 때.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자, 디귿번의 양자의 관계. 디귿번의 양자의 관계 읽어봅니다. 실체법상 등기권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권자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나 언제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예컨대라고 하는 거 쭉 나오고 그다음에 한 6줄 내려가시면 그리고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 갑을병 나오는 이 사례가 무지무지 잘 나오는 문제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예컨대 읽어보시면 외신 을의 청구로 갑의 부동산을 쏟고 을에게 유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을이 등기 권리자이고 갑이 등기 의무자 양기는 일치한다. 그러나 예컨대 을이 등기를 넘겨가지 않아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림 그려집니까? 첫 번째 그래요. 을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갑이 을을 상대로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청구, 등기 인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양자의 불일치가 생겨요. 즉 실체법상 등기권자는 청구를 누가 했죠? 갑이 했잖아요. 인수 청구했잖아요. 갑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을이나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받아가는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부동산이 갑, 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병이 뭐가 돼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새로 등기 명의되는 채무자 을이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공동신청에서는 등기 권리자 문제 요새 잘 나오는 거 실체법상 개념도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공동신청 예외. 그럼 무슨 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은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자, 여기. 이제 여기. 단독신청은 예외냐고. 예외잖아요. 그래서 예외니까 뭐가 있을 때만?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그럼 지금 책에 써져 있는 게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쭉 규정된 거예요. 네, 자,
그럼 개념을 하나 잡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자,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라 했죠. 왜? 네? 예? 공유 지분 포기했어. 상황이 이되시잖아.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된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죠. 단독 행위. 그래서 그건 등기를 해야 가는 것이고, 이건 실체상 얘기고, 그럼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냐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해, 단독으로 하느냐? 소송이 걸렸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공유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신청이라고. 말 들으십니까? 단독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단독을 하는 거라고. 그럼 아무리 이론상 단독을 할 것 같아도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뭐 한다? 공동신청. 그래서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이전되죠? 포기한 사람에서 받는 사람, 나머지 공유자들한테도 이전되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주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 받는 공유자들이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런 거라고. 되었습니까? 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법에 나오는 단독 신청 등기들 하나씩 봅니다. 자, 맨 밑에 209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무슨 등기요?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동그라미 1번. 209페이지 무슨 등기요? 판결.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다시 말하면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안 해주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 얻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판결을 얻을 때 판결의 종류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야 돼. 그래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하고 같은 말이 인수 판결이에요. 네. 여기서요. 만약에 을이 소송을 걸었어요. 매매에서. 그럼 매매에서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응?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무가 있으니까 응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이행을 안 해. 뭘 안 한다고? 등기.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행하라라고 하는 소송 거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승소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매도인에서 소송 걸 수도 있냐고. 아까 뭘 청구했는데? 인수하라라고 했는데 안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소송이 인수소송이에요. 말 되셨나요? 그래서 개념은 같은 건데 다만 이쪽에서 걸면 이행, 이쪽에서 하면 인수. 그러니까 인수 판결 그래도 똑같은 말이라고. 이행 판결이나 인수 판결을 얻어야 단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해야 돼요. 뭐라고요? 승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승소한 사람이요. 자, 보세요. 자, 을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승소하면 등기 권리자죠. 그럼 매도인도 소송 걸 수 있나? 매도인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하얀색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등기법에서의 표현은 절차법상 표현으로 쓰는 거라고. 아까 실제법상 개념도 있다 그러는 거고 표현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것은 무슨 개념으로? 절차법상. 그럼 매매할 때 매도인은 뭐?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잖아요. 매도인도 소송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에서 등기하려면 승소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패소한 사람은 등기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승소. 자, 읽어볼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조문 그대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승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말한다? 이행 판결을 말한다. 맨 밑에 이행 판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한 장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니은번 제목이 뭡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가 형성 판결이에요. 근데 이 공유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단독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원칙이 무슨 판결이 되는데?